가보자. 자, 오늘도 이제 직선으로 넘어가는데 오늘도 해야 되는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적어. 평면좌표 때랑 근데 좀 다른 거는 평면좌표 때는 이제 공식이 되게 적었고 유형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이었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좀 반대. 유형 자체는 크게 많지는 않아. 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엄청 많아지지. 직선의 방정식 유형 자체가 많지는 않고 오히려 공식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뭐 근데 그래 봐야 뭐 몇 개 되지는 않거든. 자, 어쨌든 가봅시다. 일단 어디 갔어? 직선의 방정식은요. 제일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서윤이 지금 공식도 처음 맞지? 원만이라는 게 평면 없이 직선 없이 거기까지 해서 원까지는 그래서 그렇구나. 자네는 공수투가 완전 처음? 오케이.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가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하나는 기울기. 그 다음에 하나는 점. 그래서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고 어떤 한 점을 지난다. x1, y1을 지나주세요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자동으로 바로 직선의 방정식 완성. y는 m에 x-x1 플러스 y1. 마치 그 이차함수 그 꼭지점에서 최고차항 계수 앞에 붙여서 이제 쓰는 것처럼. 근데 모든 문제들이 항상 기울기와 점을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야. 자, 근데 결론적으로 필요한 거는 기울기 하나, 점 하나가 맞다. 알았죠? 근데 또 다른 게 주어지겠지. 어떤 거? 두 점을 지나는 거. 그래서 만약에 x1, y1을 지나요. 두 번째 x2, y2도 지나요 라고 하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뭐 한다? 결국 너희들은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한데 점은 이제 오버했어. 그쵸? 두 개나 나와버렸으니 그럼 너희들은 뭐 한다?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든다. 그 기울기를 만드는 게 x값의 증가량 x2-x1 그 다음에 y값의 증가량 같은 순서로 y2-y1 해주면 기울기가 되고 거기서 이제 x1, y1을 지납니다 라고 사용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공식처럼 외우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두 점이 주어지면 뭐 해주세요? 기울기를 구해주세요라는 게 사실은 포인트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점이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좀 독특한 점들이 주어질 거야. 그 독특한 점이 바로 뭐냐면 x절편이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집니다. x절편이 a라고 주어졌어. 그 다음에 y절편이 b라고 주어졌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절편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a, 0을 지난다는 얘기거든. 두 번째 y절편이 주어졌다는 얘기도 0, b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점을 지나니까 결국 이걸 가지고 뭐 해? 또 기울기 찾고 지난 점 쓰고 하면 돼.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느리다 보니까 좀 이걸 외워두면 편해라는 의미로 공식을 하나 더 알려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 공식은 앞으로 알고 나서 쓰는 것보다는 너네들은 사실 쓸 때는 이거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 그거보다 어떤 거?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음 직선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딱 주어졌을 때 뭐 하는 거? 그걸 보고 이걸 읽어가는 거는 사실은 좀 해야 됨. 알았음? 자, 어쨌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성립하죠? a, 0을 넣어주면 얘 사라지니까 a분의 a는 1 맞고 0, b 넣어주면 얘 사라지니까 b분의 b는 1 역시 맞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지나주면 됨.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이 직선이 딱 주어지면은 거의 99%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직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니까 그거 자체를 뭐로? 밑변과 높이로 사용을 해버리면 보자마자 사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가 나왔으면 좋겠어. 물론 a와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거는 붙여놓고 기억을 하자. 절대값은 붙여놓고 기억을 하자. 아무튼 요렇게. 알았죠? 다시 한번 이거는 보고 읽어서 이걸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직선을 만드는 경우에는 쓰면 당연히 베스트고 못 쓰더라도 요거 정도는 써서 만들면 된다까지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처음에 기본적인 내용은 끝. 너무나도 쉽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요거 기울기에 대해서 잠깐 할 얘기가 생기는데
기울기를 그냥 대놓고 바로 주니 잘 안 주니. 너무 쉽잖아. 기울기가 3인. 그리고 2,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너무 쉬워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울기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수직이라는 얘기나 평행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기울기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수직은 뭐 좀 이따 배워야 될 거고, 상윤이는 상윤 맞지? 그지? 아, 내가 지금 다른 반에 또 다른 상윤이가 있어가지고 걔도 1학년이야. 너가 이상윤 B, 걔가 이상윤 A. 근데 둘 다 우리 반이야. 아이씨. 아무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또 기울기를 제공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너네가 잘 기억 안 나는 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다. 자, 기울기는 뭐예요? 주은 씨. 중학교 겁니다. 서윤이 혹시 기억나냐? 너 중학교 거 잘 안 해서. 기울기 뭐였는지 기억나? 아, 기억나. 아! 뭐였죠? 서윤이 뭐였지? 너도 까먹었구나. 혹시? 이 사람들, 뭐지? 아니, 숙제 질문은 하나도 없는데 왜 앞에 걸 많이 까먹었지? 지금 배우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지? 아니, 잘할 친구들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45도다. 그러면 지금 X축의 양의 방향과 라는 얘기는 요거. 요 놈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거라서 이거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울기 얼마? 1이거든. 탄젠트 45도. 만약에 30도만큼 이뤘다. 그럼 얼마?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 얼마? 뭐 3분의 루트 3이라고 외워도 좋고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워도 좋고.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 뭐 하세요? 특수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세요. 30도, 45도, 60도 3개만. 알았죠? 오케이? 그걸로 어쨌든 기울기를 대체할 수 있다. 혹시 요거 까먹은 사람들이 요거 좀 잘 써놓고 그렇게 이제 기울기를 대체해서 줄 수도 있다 이거지.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다른 얘기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얼른 저거 기울기 저거 좀 잠깐 써놓을래? 순서를 이렇게 놨구나. 난 순서 바꿔야겠다. 자, 아무튼 쓸 거 있으면 쓰시고. 이거 닦아. 지워야겠다. 여기로 있어야겠다. 준 씨, 위치 관계 너 나랑 수상했잖아. 수상에서부터 했던 얘기인데 앞으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항상 물어보는 질문 똑같아. 위치 관계라고 물어보는 거는 누구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직선에서 그냥 뭐 두 함수의 위치 관계,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이런 거 있잖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거. 위치 관계는 결국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교점이 몇 개니? 이 얘기야. 그럼 직선의 교점이 많이 생겨봐야 뭐 몇 개로 셀 수 있는 거는 한 개거나 아니면 일치해서 모든 점들이 다 일치하거나. 맞죠? 또는 만나지 않거나. 즉 교점이 없거나.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보면 딱 세 가지. 하나는 일치. 일치가 왜 나와? 미쳤나 봐.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로는 잠깐 패스. 세 번째로는 평행한다 붙을까? 만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평행한다. 네 번째로는 무수히 많은 점. 만을 닫자.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는 일치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알았죠? 두 번째 건 안 썼어 아직.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때 아까 준이 네가 말한 기울기가 서로 달라지기만 하면 돼. 아무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도 기울기가 살짝이라도 다르면 언젠가는 연장하면서 만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두 번째,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평행한 경우고. 일치한다는 건 말 그대로 두 개가 직선이 겹쳐버리는 거. 자, 근데 이 녀석을 푸는 방법이 문제에 주어지기를 한 직선은 이렇게, 두 번째 직선도 이렇게 주어질 때와 두 번째, 한 직선이 이렇게,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교재는 너네 지금 24페이지로 잠깐 넘어갔다. 난 순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자, 요 두 직선이 어떻게 주어졌어? 이거 무슨 형? 표준형. 이거 무슨 형? 일반형. 알았죠?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와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뭐 외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원리는 똑같은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기울기가 그냥 뭐 하면 된다?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평행하게 되려면 일단 뭐가 같아야 되겠어? 기울기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일치하는 것도 기울기가 같아. 그래서 평행에서 꼭 기억을 할 게 기울기만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죠? 그럼 누가 달라야 돼? 쭉 연장하다 보면 생기는 y절편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n과 n'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치하기 위해서는 y절편조차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개 구분하기 위해서 가끔씩 일치는 아닌데 평행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때는 꼭 상수항, 누구? y절편도 비교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의 상태에서도 등장을 해요. 자, 요 일반형의 상태에서 등장하는 거는 결국은 기울기끼리 비교하는 거야. 요거 기울기 뭐겠어? 양 적당하게 시키면 넘어가고 b 나누고 마이너스 b분의 a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달라지시면 됩니다. 이거야. 그거를 이제 같은 것처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뭐 하고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양변을 a 프라임으로 나눠서 a 프라임분의 a를 좌변에 만들어주고, 그리고 양변에 b를 곱해서 b 프라임분의 b를 만들어줍니다. 그 둘이가 달라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직선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x 개수 그리고 y의 개수들끼리의 b가 다르다라고 기억을 할 거거든, 앞으로. 알았지? 그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기울기가 같은 얘는 기울기를 만드는 재료인 x의 개수와 y의 개수, 누구와 누구? a와 b죠. a와 b들의 b가 같아지면 됩니다. 얘도 근데 똑같겠지.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또 누구다? 상수항. 상수항의 누구? C의 B가 여기서는 달라야 되고 여기서는 같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평행과 일치에 대한 일반형의 상태에서 두 직선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요거 만들어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독특한 게 하나가 껴있죠. 누구? 한 점에서 만나는 예시인데 특이한 케이스. 이거는 직선에서만 등장하는 수직이다. 수직인 경우에 저기 상현아, 혹시 너 중학교 때 수직일 때 두 기울기 어떤지 배웠냐? 중학교 때 배우는 사람이 있어서. 안 배운 것 같아? 준아, 뭐지? 그렇지. 맞아요. 두 기울기의 곱이 끄는 게 아니야. 미안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에다 쓰면 되는데 그걸 써서 정리해 놓은 걸 외워야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두 번째 직선도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입니다. 그 둘을 곱해주면은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나와요. 그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거 양변에 곱하고 한쪽으로 이항시킨 공식. 누구?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는 0입니다를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일반형으로 도 많이 나오거든. 알았지? 표준형도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자, 물론 학교 시험이야. 까먹을 수 있지. 까먹었다면 뭐 하면 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 상태에서는 꼭 기억하세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너무 많이 써서 근데 외워질 거야. 내가 겁을 안 줘. 알았음? 여기까지. 자, 이거 뭐 표로 정리할 사람들은 표로 정리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 책에 있는 걸로 잘 표시만 해놓고요. 요거 어쨌든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우리 반은 그래도 좀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좀 잘 안 물어보는 건데 요거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왜 마이너스 1인지 지금부터 증명해 보세요. 증명, 기기, 요거.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묻지는 않는다. 가끔 물어보긴 해. 옛날에는 중학교 때 배우고 오거든. 이게 직선의 위치관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수직일 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안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학교생들이 중학교 때 서술형 많이 냈었던 거를 요즘 내신의 쌤들이 있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왜? 알았죠? 지금부터 증명해보세요. 다들 뭔가 멈춰있는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얘들아, 어차피 기울기에 대한 얘기야.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수직하고 있을 거야. 그쵸? 근데 이 기울기와 평행한 또 다른 직선을 원점에 이동시켜도 상관없지. 그치? 그리고 기울기는 변화 없지. 인원과 평행한 또 다른 직선을 짠 여기로 가지고 왔어. 그래도 기울기는 변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수직인 두 직선이 어떻다? 원점을 지나는 상황에 있다까지는 가정을 해놓고 출발합니다. 알았죠? 보통 학교 시험에 나오면 y는 mx, y는 m 프라임 x, n 없이 그냥 원점을 지나도록 해서 줄 거야. 알았지? 그 말이 없으면 이렇게 평행이동해도 기울기는 일치한다 하고 나서 출발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y는 mx. 두 번째 y는 m 프라임 x. 그 두 놈이 뭐 하는 상황? 수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x축에 평행한 보조선 하나 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거야. 그때 어떤 점이냐 이게 x좌표가 1인 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함. 그러면 이 점의 좌표 뭐임? 1,m이겠죠? 자, 요 점의 좌표 뭐임? 1,m 프라임이겠죠? 근데 수직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1사분면 있으면 얘는 확실히 4사분면이 있을 거야. 즉 m이 양수라면 m 프라임은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의 길이를 구해보면은 뭐야? m 요 놈의 길이는 뭐야? 마이너스 m 프라임 길이니까.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자,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내가 지금 점선 그은 길이들 생각하면 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기억나요? 자, 혹시 또 까먹은 사람 이게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원방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들 내용이 좀 많이 등장할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것 그때그때 등장하면 내가 계속 알려줄게요. 요 그림 좀 세워보면은 요렇게 생겨 있잖아. 직각삼각형의 어떤 성질 하면서 공식 여러 개 배웠던 거 기억나 얘들아? 자, 색깔로 구분해 줄게. 이 녀석의 제곱은 두 번 곱했다는 의미로 난 두 번 그었다. 얘 곱하기 얘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서윤이. 반대편도 성립해. 이놈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그거는 안 그릴게. 알았죠? 기억나나? 두 번째는 지금 얘. 가운데 요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랑 동일해요. 그 다음엔 이제 소 공식을 해보지. 소. 소자 쓰듯이 이렇게 쓰는 거야. A씨.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다. 근데 그거는 사실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랑 똑같은 거다. 넓이끼리 비교하면 돼. 알았죠? 그겁니다. 어쨌든 소공식. 그렇게 해서 공식 총 몇 개? 3개. 혹은 반대편 것까지 하면 4개. 거기다가 피타고라 섞어서 5개. 요 공식 다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일단 적용하고 가자. 누구는 1의 제곱은? 누구 곱하기 누구다? 2 곱하기 이거다.
그래서 mn''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증명 진짜 별거 아니죠? 그래서 서술형에 낸다기보다는 보통 빈칸줄형을 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니야. 너무 쉬워서. 중학교 때는 이걸 서술형으로 가끔 내셨거든. 근데 고등학교에는 너무 내잔이 너무 쉬워가지고 잘 안 내시는데 가끔씩 내신 쌤들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림을 저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사실 그 뒤는 쉽죠. 알았죠? 끝.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끝났습니다. 자, 혹시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하세요. 이거 싹 지우고 한 판 더 가자. 알았지? 이기. 자, 간다. 세 번째로는 누가 등장하냐면요.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갈 거예요. 너네 교재를 치면 한 페이지 앞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유형 또는 공식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공식은 아니야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만들게 되는 공식이 밑에 거지. 두 직선의 도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건데 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말하지만 공식은 아니라고 했죠. 문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뭘까? m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자. 3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 자, 직선에 뭐가 붙었어? 미지수 m이 붙었죠. k, 뭐 m, a. 이런 미지수 하나가 붙은 직선을 만나면 무조건 너희들은 뭐 해주세요? 반드시 m으로 묶어주세요.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그래서 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마치 m에 대한 상등식 풀듯이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변에 0이니까 좌변은 뭐 돼야 돼? 싹 다 빵빵 돼야 되지. m에 대해서.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 돼야 됩니다. x는 얼마? 마이너스 1. y는 얼마? 3. 그래서 그걸 점으로 생각해서 을 뭐한다? 항상 지납니다 라고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미지수 m, 미지수 k를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 무조건 그 미지수로 묶어서 항상 지난 점을 찾아주세요. 처음에는 대놓고 항상 지난 점을 찾아주세요. 은 몇 콤마 몇이니? 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근데 나중에 그렇게 안 물어볼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무조건 찾고 출발해야 된다. 그 어떤 질문을 하든. 알았음?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첫 문제 잠깐만 보고 갈게. 저 뒤에 있는데 어? 아, 오늘 숙제 풀이하려고 내가 프로그램 켜놨구나. 정점을 지난 직선. 이쯤 있을 텐데 있다. 이거보다 더 기본. 에이씨. 에이씨. 이거는 활용이고. 뭐 이거 잠깐만 보고 가자. 요런 직선을 만나면 일단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항상 지나는 점. 안 물어봤죠? 안 물어봤어도 너희들은 뭐 한다? m으로 묶어서 x-5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해서 5,4를 항상 지납니다 라고 읽어주셔야 된다고. 처음에 있는 기본 문제들은 좀 시기 지저분해서 안 넘어갔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항상 지난 점 찾으세요라고. 근데 이건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러 갈 거지. 알았지? 알았죠? 자, 그 활용형 문제가 바로 얘입니다. 161번. 자, 지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뭘 원하는지 알겠어? 자, 간다. 첫 번째, 일단 주어져 있는 직선 있죠. 저 M 없는 거. 저 직선을 먼저 그려보자.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X절편 3, Y절편 3.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직선, 노란색 직선, 일섬에서 만나래. 근데 아무렇게나 직선을 막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때 규칙이 필요하고 그게 보통 어떤 점을 지나거나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근데 지금은 지난 점이 있어야지. 그래서 구하고 있는 거야. 5,4 어디 있어? 대충 요쯤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뭐 하고 있다? 기울기 m. m에 따라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x 앞에 붙었으니까 m이 기울기다, 그죠? 그래서 뭐야?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분명히 만나는 순간이 생길 거다.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만나겠지. 근데 지금 어디서 만나래? 1,3에서 만나래. 그럼 어디까지? 한 요쯤까지. 그리고 요거 계속 1,3에서 만나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요 순간과 요 순간에
그 사이면 됩니다. 이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찾는다? 우리가 항상 미지수, 나는 이렇게 찾는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미지수 M의 의미가 뭐야? 기울기. 그래서 나는 항상 기울기끼리 비교를 하라고 해. 오케이? 그럼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보세요.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보세요. 3,0을 넣어서 나오는 그때의 M을 찾는 게 아니라 이때의 기울기를 보자. 얘가 지금 5,4거든? 그럼 기울기 뭡니까? 어디가? 2분의 4죠. 미쳤나봐. 여기잖아. 두 번째, 여기. 얘가 0,3이죠. 0,3에서 5,4까지 x값 4 증가했고 5 증가했고 y값 1 증가했습니다. 5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m의 범위는 뭐다? 5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짠! 그래서 둘이 곱하면 5분의 2.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됐음? 됐음? 예. 여기까지.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 문제랑 관련된 거 하나만 더 풀게. 자, 지금 내가 써주는 문제는 포스트잇에 꼭 문제 잘 써놓고요.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는 거는 그냥 연습장이나 이런 데 끄적끄적하고 좀 이따 내가 써주는 풀이 꼭 잘 써주세요. 아마 답은 나올 텐데 그게 다 아마 오답일 거야. 대부분이. 3명 중에 2명은 오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다. 너무 크게 그렸어. 1, 2, 3, 4. 2, 4. 자, 간다. 이 사각형과 직선 누구? M, X 플러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는 0이 그냥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 구하기예요. 알았죠? 풀어보세요. 와, 씨, 녹화를 안 했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 함정 조심하시고요. 알았죠? 아, 영상에는 안 담겨 있지만 너희들은 다 들었어. 기억해나? 알았지? 자, 저 문제도 일단 K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입니다. 뭔가 X, Y가 좀 많아졌다, 그치? 아까 이런 문제에 비해서. 맞죠? 그래도 결국 미수 K 하나 보이죠. 그러면 K가 있는 녀석과 K가 없는 녀석으로 만들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잘 봐. K가 있는 녀석, 없는 녀석부터 쓸까? K가 없는 녀석, 3x 플러스 y 플러스 6. 두 번째, K가 있는 녀석.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됐죠? 됐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블라블라블라블라를 지나주세요. 그럼 뭐야? 얘가 0 되는 거랑 얘가 0 되는 걸 찾아주면 돼. 그걸 밑에 좀 쓸게. 3x 플러스 y 플러스 6이 0이고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를 만족하면 돼요. 맞죠? 처음에 이게 뭐였어? 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뭐 한다? 우리는 연립을 합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보자. x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니까 y는 6. 맞지. 마이너스 4,6을 지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될 거야. 답은 일단 16 더하기 36. 뭐 50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그런데, 자, 요걸 가지고 좀 새로운 내용을 얘기해 볼 거야. 요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을 구해주세요. 자, 그 두 직선이 처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두 번째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는 0이라고 직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고 치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구해주세요라고 할 때 절대로 이거 연립해서 교점 찾지 말아주세요. 물론 그 풀이도 있다. 알았지? 그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공식 자체를 만드는 거라서 요걸 가지고 그래서 직선 어떻게 만드는데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문제를 다시 읽어보자. 지금부터. 어떻게 읽어보냐면 분명히 처음엔 노란색 직선이었어.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봐도 직선 아니냐? 이거 하나만 봐도 XY에 대한 직선 아니야? 그지? 그럼 연립을 해서 얻은 점이라는 게 바로 뭐야? 일종의 교점이거든. 자, 그럼 다시 읽어봅시다. 이 노란 직선이 뭔데요?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한다? 거꾸로 읽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저거야. 어떻게 했어? 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능력만 떼고 그대로 썼죠. 두 번째 직선에서도 능력만 떼고 그대로 썼죠. 근데 둘 중에 한 군데다 K가 붙었죠. 그게 공식이다. 첫 번째 다시 한 직선의 방정식에 능력을 떼고 그냥 써주세요. 두 번째도 한 직선에서 능력만 떼고 그대로 써주는데 둘 중 한 군데다 K를 붙이면 돼. 지금 쟤는 두 번째다 붙였지만 그래서 나도 여기다 두 번째 K를 붙이겠지만 둘 중 아무 때나 K는 한 번만 붙이시면 됩니다.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 만약에 이 문제였다면 당연히 밑에 거에 붙였겠지. 개수가 좀 심플하니까. 좀 심플한데 아무 때나 붙이면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플러스 는0 만들면은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문제가 요거지. 처음에 두 직선이 주어져 있죠. 맞죠? 그리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만 읽어보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것만 딱 보면은 공식인 거야. 지금 방금 배운 거. 그래서 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써요. 다른 직선의 방정식 그냥 씁니다. 그리고 둘 중 한 군데다 K를 붙일 건데 기왕이면 지금은 앞에 붙이는 게 낫겠다. 그렇지? 그래서 더하면 는영이다. 이러면 이제 여기 노란색까지는 푼 거야. 그러면 K가 아직 안 정해졌지.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더 줍니다. 지금처럼 또 다른 점을 줄 수도 있고 기울기를 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직선과 수직이라는 얘기로 바꿀 수도 있고 어쨌든 또 다른 조건 하나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빨간색이 아니라 K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해? 2,1 대입할까? 8? 마유? 왜 이렇게 지르네? 맞게 풀었나? 아, 2,1이니까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K는 2분의 1. 그 2분의 1 넣어서 정리하시면 답인 거야. 알았음? 알았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가볼까? 양면 2배 하는 게 낫겠죠? K 넣고 2배 했다.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 뒤에 거는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6 맞춰놨죠? 그러면 앞에서 5, 4, 마이너스 4 순서로 A, B 더하면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 공식 꼭 외워두세요. 물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면 편한 거는 아니긴 합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사실. 왜냐면 지금은 그냥 대입하는 점을 줬으니까 다행이지. 여기 없네. 뭐 평행합니다, 수직입니다 이런 말로 줘버리면 사실 다 전개해가지고 또 y는 형태로 또 다 전개해서 평행일치 또 찾아야 돼. 사실 좀 불편한 공식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서술형에서는 이걸 쓰기를 원하실 거거든, 학교생들이. 알았죠?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공식 하나 남았습니다. 됐음? 됐음? 자, 그래서 다음 걸로 넘어갈 건데, 자, 그 전에 요거 한 얘기 하나 더 있다. 내가 K를 어디다 붙이라 그랬어? 아무 데나 붙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진짜 아무 데나 붙여도 되냐? 그거는 아니야. 물론 우리가 지금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면은 사실은 아무거나 해도 돼. 알았어? 그래서 아무 데나 붙이세요라고 했는데 K가 여기 붙었냐 여기 붙었냐에 따라 의미가 살짝 달라지기는 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내신 대비할 때는 그 K가 앞에 붙은 거랑 뒤에 붙은 거의 차이를 사실은 좀 구분을 하러 가야 돼요. 알았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나중에는 아마 한 번은 만나게 될 겁니다. 뭐 어려운 유형은 아니야. 유형 만렙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플 시너지 정도의 수준만 가도 사실 그 문제 나와.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 주실 거다. K가 여기 붙은 거랑 여기 붙은 거에 대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알았죠? 자, 마지막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요. 아이고. 자, 내가 웬만한 공식들은 다 증명을 해주지. 근데 얘는요, 방향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증명을 안 합니다. 왜? 증명을 해주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써야 돼. 쫙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쫙 써줘야 증명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 마찬가지로 하나 더 이렇게 해보면이라고 중략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서술형에 내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사실은 잘 안 내시고요. 거의 내질 않고 내가 여태까지 10년을 가르치면서 딱 한 학교 그거 물어보는 거 받고 근데 그때도 빈칸 출연형이었어.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당장 이걸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원리는 이거야.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어. 당연히 이렇게 거리를 재는 멍청이들은 없을 거 아니야.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최단 거리거든. 맞죠? 두 점 사이 거리도 뭐 이렇게 재지는 않잖아. 이렇게 재지. 맞지? 그래서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부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모르니까 뭐 하겠어? 요 점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점을 가정을 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빌려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제 가게 될 거야. 알았지?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수직이다 이 직선과 수직이다 얘는 직선을 지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쭉쭉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근데 지금은 그건 패스하고 어느 한 점에서부터 어느 한 직선까지 그때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표준형이라면 일반형으로 고쳐주고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그 거리 D 공식 뭐다? 꼭 기억해야 돼요. 고3 때까지 계속 나온다. X의 개수 A를 제곱을 하고요. Y의 개수도 제곱을 합니다. 둘이 더한 놈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분모로 쓰고 그 점을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점이라면 대입하면 당연히 0 나오겠지만 지금은 바깥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이상한 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음수일 걸 대비해서 절대값까지. 요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증명도 증명인데 증명을 알아봐야 공식을 외우는 데는 일단은 필요하지 않고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예상과 같은 학교들은 혹시나 낼 수는 있는데 진짜 만에 하나 낼 수는 있는데 거의 뭐 물어볼 가능성이 없어서 거의 저기 내신 직전에 아마 한 번쯤 하거나 아니면 뭐 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거나 하게 될 겁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좀 많이 길어요. 알았어요? 정석에는 나와 있을 거고. 끝!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공식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 좀 풀러 갔다가 앞에 유형들 몇 개 건너뛴 유형들 몇 개 있죠. 그 녀석들 좀 싹 풀러 가봅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일단은 너무 쉽기는 한데 100, 186번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문제 첫 번째 어이씨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일단 풀고 있어봐. 186번 이거 기본 공식이거든.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거나 해야겠네. 그나마 비슷한 게 이거다. 196번. 자, 여기 번호 2개 써놨습니다. 요거 풀어보시면 돼요. (186번)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1이 된다. 보통은 이제 K가 아니라 3, 뭐 2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거리를 구하시오가 기본 문제. 그걸 한 번 꼬은 게 거리를 줄게 미수 구해봐 이거지. 어쨌든 공식 쓰시면 됩니다. X개수 제곱 16, Y개수 제곱 9 더하면 25니까 루트 씌우면 5 분모 5 바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저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이 직선에다 대입을 해버립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9 마이너스 K 절대값까지. 그래서 5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K로 가고 나서 얘가 뭐다? 1이다.
그럼 절대값 때문에 뭐 해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뭐가 되려면 K로서 가능한 것은 6도 가능하고 K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4도 가능하고.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답은 2. 알았죠? 다음. 이거를 살짝 활용하기 시작하는 게 뭐야? 살짝 활용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196번 같은 이런 활용형 문제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올 겁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거든. 대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194번이다. 한 점은 그대로 가. 기형이면 좀 심플한 건 냅두고 나머지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던 두 점을 가지고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이제 밑변이 될 거다. 그래서 뭐 하는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로 사용하게 되겠지. 이게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물론 세 꼭지점이 하필이면은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은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냥 직각삼각형을 가도 되지만 이상하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을 거야. 그때는 무조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밑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 해서 답을 구하는 거다. 알았지? 자, 196번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두 점 O, A 그리고 직선에 대하여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를 꼭지점으로 삼각형 OF의 넓이 구하죠. P의 위치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죠. 직선 위에 있다. 근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다? P와 관련이 없다. P의 위치와 관련이 없다.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너네가 빨리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 얘 기울기 3분의 2잖아. 얘도 기울기 3분의 2잖아. 그러다 보니까 평행한 두 직선에 요 두 점 찍어놓고 밑변을 사용을 하면 여기로 가도 여기로 가도 높이는 항상 이거거든. 그지? 그래서 넓이가 똑같다라는 걸. 자, 어쨌든 그래서 요 길이 얼마? 루트 13.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OA라는 직선. 뭐예요? y는 3분의 2x로 가도 좋고 아니면 뭐 암산을 해서 2x-3y는 0을 만들든 연산을 해서 만들든 어쨌든 만들면 뭐다? P라는 점으로부터 거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때 P의 좌표는 모르잖아. 나와있니? 안 나와있지. 그럼 뭐 한다? 뭐 일단은 A, B로 잡되 그게 이 직선 위에 있어요 라는 의미로 2A-3B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해놓고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뭐야? 이거 D라 부를게 높이. D는 루트 13분의 대입 2A-3B 절대값. 근데 이게 뭐였어? 마이너스 12죠? 끝? 그러면 13분의 11루트 2.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무튼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자, 어차피 내가 이렇게 안 풀 거거든. 두 번째는 방금 주은이 말한 것처럼 사실 P로부터 꼭 거리를 구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게 평행해졌잖아. 평행한 두 직선에서는 사실 여기서부터 거리를 구하나 여기서부터 거리를 구하나 여기서부터 거리를 구하나 항상 똑같아 사실. 맞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해도 되기 때문에 미수 괜히 A, B 잡지 말고 A라는 점으로부터 거리를 구해도 되는데 나는 사실 아예 다르게 풉니다.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요 앞에 유형이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있다 없다? 원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원래는 두 직선 중 한 직선은 직선으로 두고 다른 한 직선은 점을 하나를 아무거나 찍으세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4는 0이 있으면 그냥 제일 심플한 거 2,0도 좋고 0,4도 좋아. 어떤 점을 하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찍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 뭐 해도 돼요. 100,96인가? 196인가? 어쨌든 거기서부터 뭐 거리를 어디서든 구하기만 하면 높이거든. 맞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자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하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다면 다른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d는 0일 거다. 그지?
그러면은 이 거리 D는 어떻게 찾아주냐면 있잖아. 아이씨, 잠깐만. D를 쓰면 안 되네. 거리라고 쓸게, 그냥.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직선을 직선으로 잡든 이 직선을 직선으로 잡든 어쨌든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은 똑같을 거야. 그지? 그때 분자에다가 뭐 써주셈? b야. 뭐 써주셈? 상수항끼리 빼서 절대값 씌우면 끝나요. 알았어? 알았어?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x1, y1을 잡았다고 치자. 그러면 뭐가 성립하니? 위에 있으니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빵이 성립하고 있겠지. 그 거리는 이렇게 찾겠지. 그때 어떻게 하겠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분의 이 x1, y1을 여기다 집어넣겠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b라고 해서 절대값 씌울 거다. 그때 얘가 알아서 마이너스 c로 바뀌어 있을 거야. 알았니? 그래서 실제로는 점은 안 찾고 두 직선을 그냥 빼서 절대값 씌우세요라고 할 거예요. 알았죠? 정확하게 상수항끼리 빼서. 알았니? 그럼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자. 분자가 오자마자 10이 나오니?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 상수항끼리 빼면 10이잖아. 알았지? 알았지?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약간 공식처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끝! 여기까지. 그러면 기본적인 공식이나 기본적인 방식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몇 가지 예시들만 뭐 좀 보면 되는데 우리 오늘 자취를 하러 가야 돼서 다른 것들은 사실 너희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 대신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 몇 개만 보고 가자. 저기 앞에 147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문제 좀 지워도 되나? 둘이? 자, 147번처럼 세 점이 뭐 해주세요? 한 직선상에 있어주세요. 또는 149번처럼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마세요. 같은 말입니다. 일직선상에 있으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잖아. 맞지? 자, 그때 방법은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풀이 뭐? 지금은 좀 미수가 지저분하게 지워졌는데 만약에 미수가 여기만 있다고 잠깐 가정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직선을 구해. 대입을 하고 앉았어요. 맞는 거는 맞기는 한데 답이 맞기는 한데 오래 걸려.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항상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되는 그 세 점을 두 개만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주고 한 번 더 미수가 없는 걸 쓰는 게 당연히 베스트겠지? 또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또 찾아줘. 이렇게 해도 좋고 지금처럼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 기울기끼리 비교해서 같아지면은 자동으로 일직선상이 있다. 왜? 처음에 기울기를 이렇게 구했는데 두 번째 이 점 한 번 다시 쓰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같아지려면 일직선상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어떻게 비교한다?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다. 이거는 풀이 기억해놔. 알았지? 알았죠? 주훈스 뜻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웬 밑에 이상하게 잘렸냐? 답 때문에 잘랐구나. 그 다음에 요거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세요. 요거는 아마 설명할 게 좀 있을 겁니다. 자, 두 도형의 어느 한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하면은 사실 문제용이 두 개야. 그걸 설명을 해주려고. 어떤 것과 어떤 게 있냐면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삼각형과 아닌 거. 오케이? 근데 그 아닌 것도 진짜 아무런 도형을 막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도형들 줄 겁니다. 어떤 거? 직사각형. 다음 단어에 나오는 원. 정육각형 같은 거.
요 세 개는 어떻게 지나가면 돼? 넓이 이등분 되려면. 무게중심. 중심을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무게중심 어디 있어? 직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교점. 그래서 보통 뭐 점이 잡혀 주어져 있으면 x좌표의 중앙, y좌표의 중앙 이렇게 해서 구하겠지. 실제로는. 어쨌든 거기를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넓이는 합동입니다. 두 번째는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찾는 거는 다음 단원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대각선들이 있죠. 정육각형이 이유가 그거야. 그게 무게중심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넓이 역시 일치해요. 합동. 알았음? 즉 밑에 거는 뭐다? 무게중심을 지나는 문제들. 그런데 위에 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사실 무게중심과 무관합니다. 알았어요? 자, 간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제일 너희가 많이 만나는 거는 항상 A, B, C의 꼭지점 중 A든 B든 C든 한 놈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A를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할 때라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다? 요걸 그어주면 됩니다. 즉 지나는 점 말고 나머지 두 변의 중점을 지나게 해주면 돼. 선생님 근데 결국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니까 이거 무게중심 지나잖아요. 혹시 누가 안 지난다고 한 적은 없잖아. 무관하다라고 했지. 그럼 지금은 무게중심을 해도 되지만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편해? 중점을 구하는 게 편해? 당연히 중점을 구하는 게 편하죠. 그 중점으로 가세요. 두 번째, 무게중심을 지나지 않는 문제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어느 선분과 어느 변과 평행한 직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때는 있잖아.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그래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잘 봐. 만약에 평행하면서 무게중심을 지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길이비가 2대 3이라서 넓이비가 4대 전체가 9야. 그리고 왼쪽 넓이는 5고 오른쪽 넓이는 4라서 넓이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무게중심이 지나면 안 돼. 좀 더 왼쪽으로 치우쳐야 돼. 알았지? 그래서 무게중심을 지나지 않는다. 평행할 때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데? 그럼 평행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겠어? 이거 1대 2. 넓이가 1대 2가 되도록 하는 길이비는 1대 루트 2. 닮음을 쓰는 거야. 알았음? 물론 평행하지 않는 또 이상한 삼각형을 줄 때도 있어. 이렇게. 이때는 뭐 해야 되냐면 방법이 없어요. 전체 넓이 구하고요. 이놈의 넓이를 구해서 만약에 전체 넓이가 36이면 이 넓이는 18이 되도록 너희들이 직접 설정하는 거.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도 무게중심이랑 무관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구할 일이 없고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따라 풀이가 달라지고 직사각형이나 원이나 정육각형 같은 거는 무게중심을 지나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요 150번 같은 거 보면 어때? 삼각형 ABC의 넓이 이등분하는데 A를 지나라잖아. 그러면 A는 지나고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뭐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지. 알았지? 그런 문제. 두 번째, 이거 말은 못 빼자. 저 그림에 힌트가 다 있어버리네. 두 직사각형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죠. 그럼 뭐야? 이 사각형 이등분 하려면 무게중심 지나고 이 사각형 이등분 하려면 뭐야? 무게중심 지나고 둘 다 지나가주면 되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 해서 구하시면 되고 알았죠? 됐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등장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자취 얘기인데 시간이 애매해서 자취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오늘 못하겠다. 자취는 사실 잠깐 얘기하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자. 유형 12번. 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자, 직선을 구해주세요. 결국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 구하기죠. 자, 직선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와 한 점. 근데 이 말은 수직 이등분선이란 말은 수직이라는 말로 기울기
2등분 한다라는 말로 점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야. 맞지?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그놈의 수직 2등분선을 구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 요게 수직입니다. AB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놈과 수직인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을 살려서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A, B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점을 지난 점을 하나를 찾아주세요. 그게 바로 수직 2등분. 이름 자체에 뭘 구해야 되는지를 벌써 어차피 방향을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아직 덜 끝났어, 앞 수업. 그래서 뭐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싹 풀어주십시오. 알았죠? 자, 근데 아까 말했던 거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내가 지금 아직 설명을 못 했거든.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 유형 17입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이구 결코 적지는 않네. 136번에서 197번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예요. 카톡으로 숙제는 보내줄 거야, 당연히. 알았지? 너는 근데 일단 교재부터 빨리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지? 교재 한 번 더 보내줄게. 그거 사서 136에서 197까지 풀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자취 얘기 마무리하고 원방의 한 절반 정도만 수업합시다. 알았죠? 잘 가요.